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19회 2부 시작합니다. 네, 1부에서는 빌리 엘리어트 이야기했고요. 2부에서는 진짜 세계적인 대스타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생은 담은 영화 엘비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거의 잡스럽다의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코어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세 제품 네. 여러분들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이 잘 돼야 저희 거의 잡스럽다도 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영화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엘비스입니다. 세계 최초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더라고요. 50년대 데뷔를 했는데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 데뷔 시점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를 다룬 전기 영화라고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전기 영화죠. 네. 어린 시절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제 주성철 편집장이라고 영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올해 영화 세계를 뽑는데 헤어질 결심과 엘비스 다른 하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주성철 네. 편집장한테요. 자, 미국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인물이고 아직까지도 문화적으로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는 사람인데 네. 사실 굉장히 미국적인 가수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70년대 77년에 사망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인지도는 높지만 인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죠. 네. 이름은 알지만 막상 그 사람이 부른 노래 대보세요 그러면 한 곡 나올까 말까 한. 근데 네. 막상 이 영화를 보니까 나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그냥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많이 알고 있더라고. 많이 알고 있죠. 들어서 알고, 들어서 알고 있는 들어보면 거. 아는 노래.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 뭐 하운드업 같은 하운드업. 경우 진짜 유명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리메이크된 노래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뭐 뭐 UB40가 다시 불렀던 Can't Help Can't Help Falling Falling in in Love. Love 같은 경우는 UB40 노래로 알았지만 원래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였고 뭐 그런 노래들이 꽤 많습니다. 영향을 많이 럼미텐더도 줬어요. 있고요. 네, 네. 럼미텐더 유명하고 네. 영향을 많이 줬고 그대여 변침하고 남진 노래는 아예 엘비스 프레스를 따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했어요. 네네. 남진이 또 이제 초창기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코스프레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옷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자, 화려한 연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예,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까지 화려한 연출로 원작을 재해석했던 바즈 루어만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비주얼적으로 그 바즈 루어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묻어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묻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지쳐요. 네. 너무 화려해가지고 네. 좀 버거운데 중간에 좀 힘들다가 다시 또 그래도 또 올라갑니다 텐션이. 이 감독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건 느껴졌어요. 3시간 동안 이 감독이 딱 3시간이 굉장히 긴 러닝 타임이잖아요. 네. 3시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느꼈냐면 감독이 이거 작정화 만들었으면 한 6시간 만들고 싶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애정이 많이 느껴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객한테는 좀 압박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너무 막 사방팔방으로 오니까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그 막 연기 강렬한 센 연기 그리고 편집도 엄청 속도감 있게 나오잖아. 네. 화려하게 해요. 또 뒤에. 화려하게. 화려하게. 그러니까 막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각적으로도 그렇고 자극이 엄청난 자극이 막 몰려오니까 나중에 약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 분명히 정민현은 이거 1점 줍니다. 왜요? 인디아나 존스랑 똑같은 점수 줄 거예요. 동체 시력이 약하잖아요, 이게. 이 걔의 동체 시력으로는 이 편집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악플까지 챙겨줍니다. 이게 없는 사람 악플까지 챙겨줍니다. 아니야. 정민여 지금 저기 엘비스의 섹시함에 빠져가지고 절대 1점 주지 않을 겁니다. 섹시함에 빠졌어요? 아랫돌이 흔드니까 또 거기는 또 동체 시력이 기가 막히게 다 쫓아간다고. 그때만큼은 이묘한이에요. 아니 바운스 따라가는 게 작살납니다. 서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연출이 약간 시간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 장면이 계속 중간중간에 막 삽입되면서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편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첫 장면이 바즈로만 감독이 얼마나 화려한 취미인가를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이 대령이 엘비스를 만나러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톰 행크스 톰 행크스가 존나 쪼더라. 네. 여기서 무려 중첩이 3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지금 대령이 톰 행크스가 엘비스를 보러 가죠. 엘비스가 마치 무슨 괴수 영화에 등장하는 괴수처럼 잘 안 보여요. 네, 톰 행크스는 이제 발굴하고 키워준 매니저입니다. 그렇죠. 옆모습 보였다, 뒷모습 보였다가 주변 사람 둘러싼 거 보였다가 거기에 또 교차 편집으로 어렸을 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준비하는 장면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3가지의 교차 편집이 막 정신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화면 3분할 나오죠. 막 조명 쉴 새 없이 쏘죠.
그리고 여기 배우가 이제 오스틴 버틀러가 모든 장면을 스포트라이트처럼 연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아까 우리 빌리 엘리엇은 되게 툭툭 잘라서 막 던진 영화라고 했잖아요. 모든 장면이 과잉인 영화예요. 과잉으로 넘쳐 흐릅니다. 심지어 상영 시간도 좀 과잉이고요. 그렇죠. 네. 길었어요. 네. 이렇게 긴 영화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해리포터 진짜. 이후로 정말. 네. 저 너무- 반지의 장 3 이후로 이렇게 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좋은데 힘들다라는 느낌을 맞아요. 동시에 느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줄거리 소개하겠지만 네. 첫 무대 데뷔 무대와도 같았던 지방 라디오 무대에 오르는 엘비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교차 편집으로 어렸을 때 이야기 그 전에 조금 컸을 때 이야기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막 섞이는데 와 졸라 쪼두만 그러다 노래 부르는 순간까지 아주 에너지를 모으고 모았다가 맞아요. 빵 터트립니다. 네. 아 근데 막 숨 막혀. 네. 진짜 쇼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가보죠 줄거리. 네, 출근해 가보시죠. 자 오랜만에 줄거리 준비하면서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황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써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큰롤의 제왕. 이 로큰롤 같은 경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냥 성행위를 굉장히 낮잡아 부르는 그런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로큰롤이란 단어 자체가 백인에게는 그 당시에 어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 비비킹 같은 뮤지션들이 네. 락미 베이비 같은 노래 만들었을 때 네. 이건 노골적으로 이렇게 섹스하자 베이비, 이런 노래예요. 나랑 쳐줘요 뭐 이런 네. 느낌으로 만든 노래죠. 그래서 요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경을 조금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본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1935년 1월 8일 출생, 1977년 8월 16일 향년 42세로 사망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45년쯤 사망했는데 이 77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대한민국 첫 독자 생산 모델 포니가 75년에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포니를 타본 20대에 없죠. 없죠. 30대도 많이 없습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엘비스를 향유하던 세대가 지금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맞아, 세대, 맞아. 어머니 맞아, 세대예요, 맞아, 보고.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 살아있는 톰 행크스도 못 받아들이는 20대인데 그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영화관에서 열광하기 좀 쉽지 않다. 네. 퀸이랑은 또 다르지. 다르죠. 퀸은 91년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 사망 이후에도 남은 멤버들이 꾸준히 월드 투어랑 이런 걸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명곡들이 계속 CF나 이런 데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만 네, 엘비스는 아니죠. 엘비스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이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노래도 당연히 좋았지만 저는 이제 이 영화는 감독이 저는 엘비스라는 인류가 미국 음악 팬들의 마음을 여행한 영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팬이고 사람이니까 설명도 두 사람의 만남과 두 사람의 이별로 그냥 시간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50년대 아까 로큰롤은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고 흑인들이 주로 네. 향유하던 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 미국 사회도 거의 10선비였습니다. TV에도 백인들이 나와서 춤을 춘다 하더라도 상체 정도 몸을 흔드는 게 리밋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데 정장 입고 노래 부르죠. 네. 네. 상체 정도 흔드는 게 외설적으로라고 얘기했었던 시기인데 갑자기 백인이 흑인 음악을 가지고 와서 하체를 흔드니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반전 하고 있는데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와서 노홍철 춤 같은 거 춘 겁니다. 그렇죠. 저질 댄스 같은 거. 진짜 네. 그러네. 조선 팔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이게 난 거죠. 어디서 돌았나 이게 이런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걸 알아야만 꽈추로 상모 돌리기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해야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후에 겪을 엘비스의 고난을 네.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인종 분리가 시행되던 때입니다. 백인 학교, 흑인 학교가 나눠지던 네. 시기였고 50년대 데뷔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미국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흑인 아시아계인데 본인의 인스타그램 부통령 지명되고 나서 그 작은 흑인 여자아이가 그림자로 올라온 걸 인스타그램 게재했거든요. 그 여자아이가 이제 루이지애나주 60년에 백인과 흑인이 통합 교육이 됐던 첫 번째 등교했던 흑인 여자아이 그림자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데뷔했으니까 인종 분리는 완벽하게 돼 있었던 그렇죠. 거고 60년대도 그 여자아이가 첫 등교할 때 보안관이 붙었습니다. 네. 이런 시기였다. 우리 영화 그린북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흑인들이 여행하려면 가이드북을 보고 흑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갔었어야 될 정도였잖아. 네. 괜히 이제 어마어마했지. 백인들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가는 몰매 맞고 재수없으면 그렇게 맞다 죽고 네, 그러던 시대였죠.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루비 브리지스라는 사람이었고 자 영화로 가겠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흑인 음악을 쳐다보고
흑인 교회 가서 음악을 온몸으로 느끼는 엘비스의 어린 모습이 나옵니다. 집이 폭망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흑인 동네로 이사를 간 거죠. 네. 이것조차 또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를 하는 아. 정말 뭐 작은 장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화려하게. 네. 그래서 이제 감독이 엘비스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느껴졌던 게 작은 거 하나도 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커뮤니티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엘비스 그리고 그 음악에 매료된 엘비스가 흑인 음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흑인 음악에 매료된 첫 번째 계기가 이제 동네에 있던 작은 펍에서 연주하는 연주자와 춤추는 남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던 교회에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가스펠 부르는 성가대와 목사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자극이 너무 커서 쓰러지잖아. 그게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았어. 아 너무 자극이 진짜 그리고 숨 막히도록 다가오더라고. 대사에 나오죠. 그러니까 흑인 아이가 백인 아이가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그 이제 목사님 와서 얘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성령 충만한 상태다.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화상에서는 충분히 그 흑인 음악에 매료되는 엘비스를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잠깐 방송 시작 전에 얘기했는데 그 조그만 펍이에요, 그게. 저는 그냥 약간 그냥 헛간 같은 데라고 생각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흑인 남자가 기타 연주하면서 이제 남녀들이 춤추면서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미 그 음악부터 너무 압도적이지 않아요? 이미 압도적이야. 여기서부터 RPM 다 끌어올려놓고 시작해요. 완전 그리고 그 고음으로. 춤추는 남녀도 네. 너무 끈적하게 추잖아. 네. 그리고 얘가 섹시해요.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훔쳐보니까 어. 약간 밑에서 이렇게 부강으로 잡잖아요. 그게 되게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야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친구들 야 나와 내 차례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를 보기 위해서 공연 관람하는 그 자세가 아니라 정말 끈적한 섹시한 장면을 보기 훔쳐보는 그쵸. 그런 그러니까 장면으로 거기서부터 보였었죠. 이제 이 음악은 원래 당시 미국에서 금기였다라는 거를 그런 식의 카메라 설정과 연출로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음악과 가스펠이라는 장르가 어린 엘비스 안에서 섞이는 그 과정에서 마치 접신을 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음악적 영감을 받은 거죠. 되게 짧고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잘 전달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영화는 보통 좀 짧죠. 그치.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압축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니까 네. 와 나중에 내가 막 약 먹은 것처럼 힘들더라고. 엘비스가 쓰러졌을 때 그냥 쓰러져. 아 그냥 쓰러져. 이 감독이 좋아한다니까 엘비스를. 이 감독이 찐으로 엘비스 팬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아내가 자네 저기 여보 내가 병원 좋은데 찾아놨으니까 가서 좀 쉬어요 할 때 나도 그 아내 마음이야. 아 쉬어 가서 쉬어 제발 쉬어. 그래서 그 의사가 수면제를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맞아. 네, 찔러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톰 파커 대령, 톰 행크스가 연기한 사람이고요. 후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대령 아닙니다. 네. 어쨌든 톰 파커인데 이 톰 파커가 이제 행크 스노우라고 하는 이제 팝 가수, 백인 팝 가수를 관련 매니징을 하는데 이 옆에서 추천을 해요. 이 라디오에 나오는 이 노래 부르는 사람 너무 좋다고 하는데 톰 행크스, 톰 파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톰 파커 대령이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 흑인 안 쓴다. 라고 했는데 얘기하죠. 아 이거 흑인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악에 빠져들면서 엘비스를 데려오는 것까지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완벽한 첫 발단인데 궁금하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1954년 엘비스가 부른 대추 올라잇을 라디오로 듣고 실제 흑인으로 착각했다는 청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팩트. 여기까지는 그런 음악 자체를 백인들은 부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목소리 컬러도 그렇고. 백인들은 그때 이제 뭐 이제 거의 교회 찬송가 느낌의 CCM 느낌의 노래들 자니 캐시 컨트리 정도. 불렀지, 컨트리. 컨트리. 자니 캐시가 대표적이죠. 자니 캐시가 1954년부터 2003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54년 즈음이니까요. 자니 캐시가 검은 옷만 입고 다녀서 맨인 블랙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 로건 주제가 허트 부른 사람입니다. 최근에 요절에 돌아가셨죠. 네. 근데 그분도 무대 위에서 조용히 서서 노래만 하시던. 근데 이제 노래가 좀 격렬한 블루스 장르였던. 네. 그래서 지금 행크 스노우와 이제 엘비스가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행크 스노우 옆에 네. 엘비스가 이제 끼워서 오프닝 공연 뭐 이렇게 약간씩 끼워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톰 파커 대령 눈에는 아 이 스타성이 엘비스에게 훨씬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끝날 때마다 여자들이 몰려오고 그 앞에 있고 팬티 던지고 온몸을 흔들 때 여자들이 미쳐서 날뛰는 걸 보니까. 근데 행크 스노우가 이렇게 같이 끼워준 애가 더 크고 더 열광적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 받죠. 빼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톰 파커 대령이 결심을 하죠.
빼겠다. 근데 자기도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관람차 같은 거 태우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너를 선택했다. 우리 더 몇백만 달러 벌고 네. 캐딜락도 사주고 이렇게 하자. 원래 캐시카우가 따로 다른 컨트리 가수가 있었는데 걔가 원래 메인 헤드라이너였는데 행크 스노우, 예. 행크 스노우. 근데 걔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막 올라가니까 사실 이제 그 선택하기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캐시카우를 버린다는 거는 쉽지 굉장히 않죠. 원래 쉽지 않은 수익인데. 선택이거든. 왜냐면 얘는 이제 막 자라나는 애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얘는 이미 성공한 카드이기 때문에 기존에 팬들이 있어. 그것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도 되니까 사업가로서는 확실히 좀 결단력이 있고 밀어붙이는 기획력이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신인을 발굴하는 안목과 승부사적 기질이 있습니다. 톰 파커 대령 실제로. 네. 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데리고 다니는 곳마다 이제 난리가 납니다. 네. 초반에 이제 네. 톰 바커 대령이 엘비스를 꼬시는 장면에서도 바주로만 이 장면도 그냥 넘기질 않죠. 놀이기구에 태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상승이라는 걸 정말 시각으로 보여줘요. 네. 막 중간에 얘기할 때 막 멈췄다가 막 맞아. 다시 막 얘기 끝나면 막 확 올라갔다가 막 여기서 있으면 넌 썩는 거야. 이럴 때 갑자기 관람 잡고 턱 멈추더니만 그럼 나와 같이 한번 달나라까지 날아가 보지 않겠나? 그러니까 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쑥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니까 네. 엄마한테 캐딜락 핑크 캐딜락 사주고 싶다. 한 대고 되겠어 2대, 100대, 1000대 우주 사줄까? 엄마 뭐 비행기 타기 싫어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막 해요. 네. 꼬시는 장면. 그리고 전국 돌고 진짜 핑크 캐딜락과 함께 엄마한테 사준 집이 나옵니다. 2001년도에 바즈루어만 감독이 연출했던 물랑 루즈도 정말 시각적으로 어마어마했거든. 장난 아니었죠. 너무 화려해가지고 네. 그때도 숨막히는 경험을 했던 게 이번에 이 영화 보면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 맞아, 물랑 루즈 처음 봤을 때도 이랬어. 근데 물랑 루즈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맞아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촘촘하니까 와 이제 힘들다. 쉬어가는 시간도 없어요. 없어. 물랑루즈는 그래도 중간에 완급 조절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 영화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달려요. 네. 진짜 컷이 초단위로 바뀌니까 솔직히 전 좀 약간 좀 토할 것 같았어요. 중간에 정말. 좀 토할 것 같더라고. 네.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RPM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팍 돌아다니니까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약간 강박도 느꼈어. 난 바즈루어만 감독이 이제 다른 연차가 꽤 된 감독이니까 뭔가 좀 새롭고 지금 세대들의 스타일하고 자기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강박을 갖고 연출해가지고 과잉으로 간 측면도 없지 않다고 난 조금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들더라고. 생각. 일부러 신기술을 이런 기술도 있어라고 보여주는 우리 PPT 템플릿을 일부러 새로운 거 막 잡아놓듯이 맞아. 했던 부분도 저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전국 다 휩쓸었죠. 엄마한테 집도 사주고. 데스터가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톰 파커 대령의 그 엔터테이너를 상업화하는 엄청난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가족 앞에서 티셔츠, 달력, 배지, 엘비스 이름 박아서 개런티 받고, 근데 심지어 I hate 엘비스까지도 돈을 받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고 주머니를 싫어하냐. 털어야지라고 얘기하죠. 증오는 공짜가 아니야라고.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 나도. 네. 그래서 엘비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기꾼의 역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엘비스가 그래서 씩 웃어요. 그러니까 동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상업적인 성공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골반을 흘고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입니다. 펠비스 엘비스라고, 펠비스가 이제 골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파격적인 춤이 백인 청소년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욕을 먹었는데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 FBI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와. 1950년 중서부 15개 도시 투여에 나섰을 때 위스콘신주의 카톨릭 교구에서 FBI 당시 국장이었던 에드거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드거 후보가 이런 거 진짜 싫어했습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개소리죠. 아니 정말 이게- 개 씹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게 5, 60년대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0여 년 전에 서태지 등장했을 때도 그랬어요. 맞아요. 악마 숭배한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거꾸로 돌리면은 막 피가 못 살아 나온다고 막 그러고 네. 뭐 그 금지 노래 다 잘라내고 가사 다 바로 얼마 수정시키고. 전에만 해도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했을 때 교회가 거기 앞에 때려 맞고 이랬잖아요. 악마적인 내용을 노래하는 가수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염색한 머리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상파는. 세몰이 안 됐죠. 네. 서태지와 울트라 매니아가 매니아로 등장했을 때 MBC가 풀어주면서 공중파가 다 풀렸습니다. 안 풀어줄 수가 없었죠. 서태지의 복귀였는데. 아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런 신고가 들어갔고 톰 파커 대령을 불러서 소환을 해서 이 새끼 진정시켜야 한다. 못 부르게 해라. 아니면 춤을 춤, 못 추게 해라. 골반 털기, 골반 가만히
시키게 해라. 해서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알렌 쇼에 나가는데 뉴 엘비스라고 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화려한 술 달린 옷 이런 걸 입었다가 연미복 입히고 몸 흔들지 마라. 라는 조건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개가 네. 네, 하운드 독이라는 실제 노래 하운드 독이 부르는데 나와요. 개가 진짜 개가 하운드 독을 이제 부르면서 진짜 개 모자 같은 게 씌워가지고 옆에 개를 앉혀놓죠. 노래 하운드 부르는 동안. 독을 부르는데 실제 영상에도 보면 개가 그렇게 등장하고요. 맞아요. 몸을 거의 흔들지 않는 식으로 엘비스가 공연을 하고 후에 굉장히 후회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적 각색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스티브 알렌이 그러니까 알렌 쇼를 담당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거 이제 엘비스도 익숙해져 해줬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 네. 근데 엘비스가 그 영상을 실제 영상 보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얼굴에 보여요. 티 나죠. 티 나요. 노골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 동시간대 CBS 미국 CBS의 에드 설리반 쇼에 네. 엘비스 쇼가 가족들이 보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출연 안 시켰어. 근데 경쟁사가 그럼 땡큐 우리가 데려가게 했는데 경쟁사에서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못 막습니다. 이제 한번 터지면은.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아까 이 대본에 써줬는데 저도 준비한 거에 보면은 그 에드 설리반 쇼에 결국 나갔거든요. 시청자 수가 동접이 6천만 명, 시청률이 82.6%. 와. 이건 팩트. 이게 말도 안 TV라는 매체가 이제 거의 최고의 혁신적인 볼거리였을 시절이죠. 네.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어지면서 오프라인 공연을 하는데 몸 털지 말라고 하는데 트러블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몸 존나 털고 다 조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잡혀가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너 군대 가는 거 하나, 감옥 너 가는 거. 감옥 가는 거 하나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서 감옥 가는 거로 묘사가 되는데 네. 팩트는 이런 난입한 무대는 애초에 없었고요. 네. 트러블은 군대 갔다 와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거는 영화적 각색.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엘비스의 생에 대해서 어떤 팩트를 찾으시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틀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만들 수 이해돼요. 있지 않나. 네. 만들 수 있지 그 않나. 장면이 전해주는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맞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마음속으로 멋져요. 계속 야 털어, 야 시청 빨리 털어 막 이러고 있는데 엘비스가 진짜 끝장나게 털어버리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손가락 한번 까딱하잖아. 새끼손가락. 근데 막 거기서 막 씨발 막 바닥에 막 눕고 막 난리를 폭발을 시켜. 새끼 손가락을 올려서 이렇게 깜딱 하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쌤이 화났을 때 찍소리 내지만 맨 앞에 있는 애가 찍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거야 사실은 까딱하지 말라고 했을 때 까딱하고 바로 시작이 조지거든. 이 무대도 굉장히 열광적이고 RPM을 미친 듯이 높여주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극장에 앉아 있는데 콘서트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진짜요? 장면은 정말로.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 지금 이제 설명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그 지방 라디오 데뷔 무대에서 여자들이 이 처음 보는 자극에 막 당황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 그 장면도 되게 자극적이잖아. 되게 자극적이야. 자극적이고 저는 제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엘비스 그런 얘기를. 네. 근데 나는 그때 엘비스라는 사람을 모르고 저는 무대를 보지 못한 세대니까 잘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나중에 영상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막 춤을 추는 많은 가수를 봤기 때문에 엘비스가 춤추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말한 배경 그런 시대에서 이제 이런 춤을 췄는데 진짜로 영화에서처럼 여자들이 그 왜 영화에서도 톰 행크스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저걸 즐겨도 될까 하는 죄책감 길티 같은 플레저죠. 눈빛이 네. 들어있다가 잡아먹을 것 같았다고. 정말로 여자들이 옆 단전에서부터 소리가 참을 수 없는 누를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엘비스는 막 그렇게 앞에서 춤을 추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거의 광신도처럼 열광을 하는데 그걸 보는 기성세대들 되게 공포스러웠대요. 공포스럽겠지. 굉장히 무서웠대요. 무섭지. 이게 제가 계속 시대 배경을 설명했던 이유가 꽉 막힌 사회였기 때문에 요즘 몸 터는 걸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그 미소 속에 미친 그대는 신승훈의 시대에서 다음 날 틀었는데 갑자기 박재범이 상의 탈의하고 몸매를 부르는 그 정도의 충격이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충격이었을 난리 겁니다. 나지. 그 정도의 충격으로 해야지 그 여자들이 씨발 좋아서 가서 가슴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할까 말까 다 튀어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이제 프리실라 아내를 만나는 걸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는 만났을 때는 그 당시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지나서 8년 뒤에 결혼한 거기 때문에 군대 가서 만났던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세계 1, 2차 대전까지는 미국도 징병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집 대상이라서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겸사겸사 이제 그 뭐랄까 너무 날라리 같고 미국의 모범적인 청년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목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끌려갈 뻔했다라는 건 과장입니다. 아. 네.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영화상으로는 프리실라랑 결혼했고 딸도 낳고 어머니는 입대하고 나서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어머니 첫 번째 이별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으로 기댈 수 있었던 그리고 보답 효도의 유일한 대상이었던 어머니가 죽고 큰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네. 영화에서도 그렇게 많이 세게 묘사를 해놓고 네. 근데 이때 내가 너한테 버팀목이 돼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심적 공백마저 톰 파커 대령이 다 가져갑니다. 아 이때 아버지 진짜 존나 개 바람이지 않아? 아버지는 아빠 진짜 바람이에요. 이 영화에서 어.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너무 바람이 아버지 캐릭터 너무 바람해가지고 진짜 막 뭐 들어가서 귓방망이 날리고 싶더라고. 사실 여기서도 톰 파커가 살짝 재거든. 네. 각을 재. 이건 선을 넘는 건데 근데 내가 그 선은-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라고 얘기를 엄마의 빈자리 아빠가 채워야 되는데 아빠가 자기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기엔 이미 아들이 너무 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톰 파커한테 자기 역할을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지가 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옷장에서 이제 엘비스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를 시켜서 너가 다독여 줘라고 했는데 그리고 짧게 인터뷰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가니까 선 넘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올라가서 다독여 주죠. 네. 사실 저는 이 애비보다는 톰 파커가 낫다라고 봅니다. 아, 차라리 거기서 거기는 다독여 줘야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 내렸을 네, 때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차라리 대고 그렇게 빨대를 꽂고 빨아 먹을지언정 자기가 키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까지는 최대로 키워줬잖아요. 키우고 빨아먹었으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열받는 농부였지. 거는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그톰 파커가 어쨌든 그 저기 여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해외 공연을 못한 거잖아요. 사실 해외 공연만 좀 하게 해줬어도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틀즈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가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톰 파커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제일 되게 너무 괘씸해요. 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엘비스가 굉장히 성격이 좋았대요. 착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화도 못 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에 많이 빨아먹었대. 정도였으면 엘비스가 양심 선언에서 여권을 명예시민이나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근데 이제 꽉 막힌 사회였고 어쨌든 간에 엘비스로 인해서 좀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두려웠겠지. 자기가 해외 못 나간 동안 엘비스가 어떻게 변할지. 자기 소나기 안에 있던 엘비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더 큰 세상을 보고 뭔가 바뀌면 이제 더 이상 자기만의 엘비스가 아니잖아. 내 통제에 벗어날까봐 그게 나는 두려웠겠지. 그리고 또 이제 엘비스가 그렇게 컸는데 매니저한테서 그런 추문이 나와 버리면 이젠 또 엘비스한테도 악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 합리화하기 되게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개새끼인 건 맞는데 맞아요. 네. 그래도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빨아먹는 것보다는 낫다. 결국 이 첫 번째 이제 이별 어머니의 죽음이 톰 파커 대령에게 완벽하게 심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찍고 싶다고 하니까 영화 다 찍게 해줍니다. 근데 영화 배우로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출연은 30여 편 했으나 뛰어난 실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물어 가고 B급이라든지 그냥 출연해서 얼굴 마담으로 오 엘비스 나왔네 정도의 사람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다뤘던 영화 스타이즈 본 그게 우리가 본 게 세 번째 리메이크된 영화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버전 영화 제작 이야기가 나오죠. 네. 바바라 스트라이젠스랑 네. 그 스타이즈 본은 나오는데 그래서 라디오에서 누군가 연예 평론가겠지 한물간 역할은 기가 막히게 잘 연기할 수 있겠네요라고 조롱하잖아. 근데 그 결국 못 찍는 걸로 나오지 못했죠. 않아요? 못했지. 네. 그거 했으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 왜냐면 워낙에 엘비스한테 저격이었고 음.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원초적인 그런 어떤 섹스 심볼로서 어떤 여자를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섹시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섹시함이 꼭 필요한 역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톰 파커가 이것마저 막아서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막아서고 영화 편을 전전하다가 다시 음악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음반 제작자 2명을 그 헐리우드 낡은 그 간판 앞에서 만나서 내 지금 음악 상태가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토일렛이라고 시궁창이라고 이제 네. 해석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잘 아는구만 하면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NBC라는 매체 컴백 공연을 준비하는데 톰 파커 입장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빨간 옷 갖다 놓고 시켜 놓습니다. 야, 똑똑해. 야성미 넘치는 남자로서 해 먹었고 영화판에서 해 먹었고 굴러 먹다 이제 나도 나이 먹었으니 이제 네가 노릴 수 있는 시장은 단란한 가정 시장이다. 그러니까 네가 되게 그
이 헐리우드 최수종이 돼서 그 아줌마들의 여심을 자극하면 그것도 빨아먹을 수 있다. 스윗 미국남 정도 돼가지고. 네. 음. 근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사고 방식 아닙니까? 어. 자, 이 판에서 한번 해먹었으니까 저 이 다음 판에서 판은 한번 여기, 해먹자. 네. 여기서 또 한번 빨았으니까 이제 여기야. 아 근데 쇼 비즈니스에서 이제 돈 빨아먹는 재주로는 아, 최고죠.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안목과 승부사 기질은 충분히 있는 어. 엔터테이너를 관리하는 입장으로서는 기획사 대표로서는 출중한 능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영화상에서는 이제 그 두 명의 제작자와 톰 파커 대령이 굉장히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였으나 네. 팩트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시키는 대로 크리스마스 캐롤도 하고 그랬대요.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하고 신곡도 그러니까 대립을 나왔는데 부각시켜야 이제 네, 영화 극적인 영화되니까. 면이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 컴백 쇼가 터졌죠. 터지고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네. 톰 파커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톰 파커가 도박을 해서 이제 잡혀서 이제 손모가지 날아갈 위기가 된 거죠. 네. 이때 이제 인터내셔널 호텔이라고 라스베가스에 새로 호텔이 생겼는데 여기 고정으로 짱 박혀서 들어갈 가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대형 가수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엘비스를 데리고 톰 파커가 갑니다. 이 큰 무대에서 널 세우고 싶다. 그래서 무대에서 길을 잃겠다 할 정도로 엘비스가 매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공연이 시작이 되죠. 아 이 장면도 진짜 와 미치는 줄 알았어. 너무 멋있어요. 저는 너무 이 장면이 최고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와 진짜 이전까지만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여기서 좀 풀 네, 여기서 맞아, 맞아. 진짜 공연 보는 것 같으니까 좀 네. 이 장면에 와서야 카메라가 좀 조용해집니다. 왜냐면 네. 왜냐면 이 여기는 무대 자체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네.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뛰어나다는 게 느껴져요. 그 전까지는 이게 만약에 카메라라면 막 이렇게 찍었다. 뭐 이러고 찍은 것 같은데 네. 이 장면에 와서야 이러고 찍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카메라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너무 강렬한 장면인데 그 전에 이제 편집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다각적으로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니까 숨 쉴 데가 없다가 콘서트 장면에서 숨을 쉬게 될 줄이야. 원래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으면 네. 다른 데서 이제 조금씩 긴장감을 유도해가지고 이 장면에서 터트리는 장면일 텐데 다른 영화에서 터트리는 장면에서는 여기 쉬어가요. 여기서는 쉬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야 오스틴 버틀러가 얼마나 엘비스의 제스처나 이런 거 연구를 잘했고 그 노래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실제 가수니까 네. 버틀러가. 네. 아 그래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약간 한풀이 하듯이 공연하거든요. 맞아요. 네. 다 터져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 팩트 체크해 보면 이 인터내셔널 호텔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그 호텔 기획자는 그 아까 전에 나왔던 스타이즈본에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를 먼저 공연시켰습니다. 실제로는 그 2주 뒤에 엘비스가 왔고, 근데 2주 뒤에 시작하기도 전에 그 호텔 책임자는 알았다고 합니다. 엘비스로 쭉 가야 된다. 왜? 그 당시 이제 이 60년대 2시간 전에 와서 표를 사기 위해서 기다렸대요. 이걸 팩트 내가 체크해. 오픈런을 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요즘이야 당연히 뭐 어디 찾아가고 이런 게 신기한 건데 그때 당시에 2시간 전에 와서 표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보고 아 여기는 몰빵이다. 근데 공연도 존나 좋으니까 네. 터졌죠. 그리고 공연을 보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호텔 책임자와 톰 파커 대령이 이야기를 나누죠. 네. 얘 잡아둬라 하고 하면서 여기서 또 다시 카메라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씨발 계약하는 장면인데 씨발 막아 존나 현란해. 조증이야 조증. 막휙 들어가가지고 막 메모지에다가 일부러 막 적잖아 막 5년 종신 계약 막 이렇게 딱. 막 아, 그러니까- 읽어보려 그래도 카메라가 너무 움직이니까 씨발 뭐야? 뭐라고 적은 거야? 막 자막 안 났으면 몰랐을 거예요. 막 이런 소리 막. 너무해요 좀. 네. 네. 그래서 5년 동안 1년에 2차례 각각 한 달 공연을 조건으로 50만 달러, 500만 달러의 계약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는 톰 파커가 이제 영화상에선 식탁포에 직접 쓰고 막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내 집은 따로 챙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실제로는 그 공연장에서 워낙 공연이 시끄러우니까 귓속말로 호텔 책임자가 톰 파커한테 야 500만 달러 가자. 그러니까 톰 파커가 좀 놀래서 뭐라고? 식탁포에 다시 써봐. 해서 식탁포에 쓴 거를 식탁포로 가져가서 계약을 했다. 라는 게 이제 현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톰 파커가 뭔가 꼬아내는 것처럼 더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톰 파커가 적극적으로 쓰는 걸로 각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라스베가스는 엘비스의 주 무대가 되죠. 다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외로 나가고 싶은데 두 명의 제작자가 내보내자고 하는데 해외 보안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누구는 어떤 연예인은 총 맞아 죽었니? 많이 해외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럼 우리나라 전국 투어를 하자. 해서 전국 투어 시키고 또 한 40여 개국에 위성 송출을 한다고 했죠. 네. 그때 15억 명이 네. 동시에 봤다.
라고 네. 했고 이 기록은 뭐 아직도 안 깨진다고 영화상에서는 뭐 네. 등장을 했었고. 톰 파커는 지가 못 나가는 거 말고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이유가 최선을 다할수록 지가 먹는 게 많아지거든요. 수익의 절반을 가져갔대요. 절반 가져간다 직접 얘기하죠. 그럼 점점 더 사이즈 크게 기획했을 거예요. 제가 그 500만 달러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500만 달러 이제 우리 600만 불에 사나 이게 100만 달러가 보통 10억 정도. 지금 환율이 1,300원인데 1,000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500만 달러면 이제 50억이죠. 네. 50억. 당시 50억. 당시 50. 아까 제가 75년 폰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폰이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였어요. 200만 원을 쳐봅시다. 차 한 대 값이 200만 원인 시절에 50억이에요. 그리고 그때 차값은 집값이랑 많이 안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반띵해도 그러니까 씨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억은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훨씬 넘는 금액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밀리오네어 백만장자라는 겁니다. 백만장자만 있어도 미국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네, 지금 이제 뭐 조단위로 백만 넘어가니까. 달러. 네. 근데 어쨌든 이 당시는 그런 정도였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만남과 이별로 했었는데 두 번째 이별이 이제 부인입니다. 부인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영화 라스베가스 공연 잘하는 건 하다가 톰 파커의 내레이션으로 얘기합니다. 공연이 없을 때는 엘비스가 힘들어했다. 약물에 의존했고 술 빨고 여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해가 보통 사람들보다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느껴지는 그 공허함. 공개 방송 그죠? 같은 것만 해도 어, 그게 맞아. 느껴져요. 집에 혼자 한다고- 있으면 존나 공허해. 하네 진짜. 어. 그러니까 마약 빨고 술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같은 사람도 그 좀 공개 해도 돼요. 방송에 이게 곧할 것 같아. 이게 곧할 것 같아. 위험합니다. 대화주 이미 하고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대마초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근데 뭐 된다고. 커다란 행사하고 막 콘서트 막 대형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막 얘는 뭐 10분짜리 라디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을 때 다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가끔씩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전 세계 수많은 수백만 명을 열광시킨 사람은 그럼요. 호텔 방에 혼자 어마어마하지. 들어왔을 때 그 괴리감은 정말 어.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리고 들면서 어떤 기분일까? 자기가 원하면 자기 주변에 찍으면 다 그 여자랑 잘 수 있어. 100% 되죠 이때는 더 되죠. 120% 됩니다.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찍으면 걔가 친구까지 데려올 거예요 아마. 와우. 야, 씨. 옛날이 좋네요. 인터넷 떴고. 네. 아뭐그 당사자들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누나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 감정이입할 수 있어. 누나가 멋진 락스타인데 야 내 방에 정경호, 조인성 둘 다 들어가면 터집니다. 좋아합니다. 좋아 죽겠지 지금. 그럼 정경호, 조인성이 들어와. 그걸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와우. 평정심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터지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가 원하면 그때 당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럼요. 위치에 있었지. 아유 믹재거 보세요. 믹재거가 꼬신 여자가 이게 아마 뭐 친구 마누라도 한 번 꼬신 적 있고 긱스네. 그리고 무슨 뭐 공주도 한 번 꼬신 적 있고 그래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빅재거는 남자도 만났으니까. 네, 남자도 만났고 뭐 안 가리고 탁 치는 대로 막 그냥 막 믹스 제거였어요? 네. 믹스 스타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믹 제거 최근에 사진이 있었는데 누가 외국 사람이 찍었는데 믹 제거도 땡땡땡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근데 믹 제거 여자 앉아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면서 되게 웃고 있어요. 그 남자 이제 알랑드롱. 알렌드로 믹 제거도 알랭드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사진이 있대. 실제 사진이 있지만 풀 죽어 있는 믹재거의 모습이 백미죠. 네. 피지컬이 역시 짱이에요. 네. 세상에 어떤 여자도 꼬실 수 있는데 알랑드로한테 빠진 여자는 못 뺏었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뺏을 수 없죠. 네. 자, 어쨌든 이혼한 이제 이 이별하는 이 부인이 마지막 이제 이별인데 이 영화상에서는 약물 복용해서 건강을 해치고 늘 여자 문제가 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둘 다 바람 피웠대요. 막바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 처음에 엘비스가 했으니까 외로움을 참다가 본인도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갔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맞바람 피고 72년에 별거 73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막바람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네. 네, 그리고 이때 딸은 있었잖아요. 네. 리사 마리라고 네. 그 전용기에도 이름을 냈고 정확히는 리사 마리 플레슬리고 이 딸은 첫 번째 결혼을 마이클 잭슨과 합니다. 네. 이혼하죠. 네. 두 번째 결혼하고 이혼하고요. 세 번째 결혼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남편이 남편이 마이클 마이클 잭슨. 두 번째 남편. 네. 세 번째 남편이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아. 100일 만에 이혼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데니 키오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라일리 키오인데
이 라일리 키오는 매드맥스 퓨리오사 탈출한 여성들 있죠? 네. 그 중에 빨간 머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손녀. 어쩐지 약간 있어요. 음. 얼굴에 약간 있어요. 그거 알고 보면 약간 엘비스 얼굴이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 영화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장면에서 네. 이혼하고 공연을 계속 강행하다가 이제 몸이 팅팅 분 상태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실제 장면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죽었다. 네.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도 힘들고 청각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서사적으로도 너무 힘든 게 이 탐행크스가 계속 압박하고 가스라이팅 하잖아. 그게 심리적으로도 너무 나한테도 조여오는 거야. 맞아. 와, 그래서 그것도 미치겠더라고. 탐 행크스가 나오는 장면들도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마치 막 그 도박판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온갖 효과를 진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평생 도박 때문에 돈을 하나도 못 모으고 엘비스의 수익의 반을 그 막대한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도박으로 말아 먹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장치인데 잘 보시면 톰 행크스가 등장하는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도박판 위에서 맞아요. 벌어진 것들이에요. 네. 이것도 너무 과한데 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딱히 납득이 돼. 싫진 않아요. 납득이 네, 돼. 납득이 문제는 됩니다. 이 모든 과잉이 다 납득이 돼 결국은. 그래서 아마 이 감독이 엘비스를 좋아하는데 톰 파커가 더 학대하고 혹독하게 했다라는 걸 극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톰 파커를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먼저 그냥 훅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기회를 주는 듯 질문을 먼저 하잖아. 강적인 사기꾼의 그러면서 감잖아. 감으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모든 조건을 설명해주고 그 선택은 네가 해. 하잖아. 나한테 던져진 선택 같은 거야. 그렇지 마치 내가 자유로 선택한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A랑 B를 전부 그 사람이 던져준 거거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두 명의 제가 두 번째 만남에 했던 두 명의 제작자와 외국 간다고 너랑 이제 다시 일한 톰 파커한테 얘기했을 때 톰 파커는 초강수를 쓰죠. 그동안 너한테 들어갔던 돈 다 가지고 와. 이거 돈 주면은 파산하는 상황이에요. 이때도 아버지는 줍신이죠. 우리 줬댔어. 우리 파산했다고. 아니 근데 그때도 엘비스 정도면 되게 대단한 스타인데 변호사를 못 썼을까? 예, 그것도 아마 전 영화적인 연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를 쓰고 조금만 회개해봐도 그게 엉터리 그러니까. 요구라는 걸 말도 안 알았을 되는데.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로 가스라이팅이 심하게 아버지랑 그 엘비스 다 돼가지고 아버지가 톰 파커, 족병신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그리고 부분 정확한 팩트는 잘 모릅니다. 그 돈 다 물어주고 파산해도요. 다 다음 날이면 제기할 수 있어요. 응. 이게 뭐 얼마나 걸립니까? 앨범만 맞아. 하면 바로 제기인데.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는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까지 네. 사망한 아티스트 저작권료 계속 1위였다고 합니다. 1년에 계속 몇백만 불씩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날 부럽다. 이상하다. 그래서요. 날 부러워. 그래서요. 근데 딸의 인생도 사실 행복하진 않았지. 행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모르지 뭐 본인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굴곡진 인생이니까. 결혼을 4번이나 했으면 나름 행복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든 동거 한 번도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7년 이상 만난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어쨌든 너무나도 강렬한 영화였습니다. 보는 내내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진짜 약간 현기증마저 날더라고 중간에는. 그래서 잠깐 나가서 쉬었다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그러긴 싫더라고 영화가. 근데 저는 약간 숨이 막힌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숨이 막힌다라기보다는 진짜 완전히 막 내 온 정신과 몸과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는구나, 막 완전히 쥐어잡고 흔드는구나 이런 느낌인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비스의 하체 같은 영화예요. 쉴 새 없이 바운싱을 넣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너무 좋아하신다. 쉴 새 없이 흔들리고 막 조명 쏘고 그러니까 정말 관객을 어떤 그 엘비스를 처음에 보고 소리 지르는 그 여성의 심정으로 만들기 진짜, 진짜. 그렇게 만들더라고. 네. 네. 모든 역량과 뭐 방법과 테크닉을 몽땅 동원한 영화입니다. 네. 거기다가 엘비스의 정말 유명한 히트곡들도 쫙쫙쫙 깔아놓으니까 노래 이게 뭐 너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약간- 영화 밖에. 그때가 그것도 힙합으로 또 편곡한 노래들이 막 네. 나오니까 진짜 요즘 감각 노래들이 네. 막 나오니까 온갖 잡기술을 다 부리더라 진짜. 아 근데 이래도 열광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안 좋아할 거야? 이래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았어요. 이래도 엘비스가 한물간 할아버지야? 야 이렇게 날 뛰는데 그렇게 그
연출했다면 정말 그거 완전히 진짜 성공인 게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 엘비스는 아 과거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의 느낌이었지만 완전히 너무 섹시한 진짜 그 당시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아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구나를 이 영화 하나를 보면은 그냥 딱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로 다 설명돼요. 네, 다 설명.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길어요. 맞아요. 네,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만큼 길어요. 조금 긴 거니까. 근데 저는 약간 반대인 게 그 뭐지 프레드 머큐리 나왔던 영화 뭐죠? 보헤미안 랩소디는 라 비교를 하자면 저는 두 가수 다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존재는 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지 사실 거의 몰랐는데 사실 엘비스를 보고 나서는 제가 열광하기 전에 너무 감독이 먼저 열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 관객들도 이해는 하겠어. 그 엘비스의 무대를 본 관객 그 여성 관객들이 열광하는 그 영상도 많이 남아 있고 그걸 연출하고자 하는 욕심은 알겠는데 그걸 영화로 보고 있는 우리 관객들이 열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기서 미쳐서 날뛰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영화로부터 약간 멀어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는 근데 있는데 약간 사바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똑같은 포인트였어요. 가지고 왔다가 어떡하지 하는데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 막 정말 그 여자가 소리를 아 이렇게 지르지 않잖아요. 으악 이렇게 지르잖아요. 진짜 진짜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내장에서 나오는 소리죠. 네. 목청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열기까지 너무 그 당시에 열기까지 너무 가져오는 게 2022년에 관객이 봤을 때는 과잉이었다. 노래도 약간 다 좋긴 좋았는데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는 어떤 노래가 좋았어 그 장면에 뭐가 좋았어 이게 딱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엘비스는 약간 노래도 그냥 다 들이부은 느낌 다 영화에 섞어놔요. 아까 나오던 힙합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엘비스 노래 시작하고 맞아. 그 1절 끝나기 전에 끊어버리고 무대 소리로 다 바꿔버리고 사이렌 소리 막 올리고 난리가 나니까 맞아요. 그런 약간 집중력을 요하는 장면은 네. 사실 좀 어렵죠. 그런데 저는 바즈로만 감독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사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지금까지 영화에서 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보다 좀 더 과잉이었어요. 많이 나는 과잉이었어요.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기를 투영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주로만이. 그럴 주제가 되나요, 바즈로만? 아니 그러니까 네. 통해서 그러니까 그럴 주제가 안 되니까 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생을 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물간 가수라고 그렇지 않아라고 보여주듯이 내가 한물간 감독이라고 아니거든. 나한테 물랑루즈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걸 엘비스한테 투영시켜서 자기 기교를 다 부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의 과잉은 보통 자격지심에서 나옵니다. 네가 와. 네. 과하게 욕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대 지금 야구 선수 하면 류현진 짱이야인데 아재들은 선동열이 짱이야. 그래서 선동열과 류현진은 동시대 선수가 된 적이 없었지만 선동열이 접히는 게 내 인생이 접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의 열광하는 팝스타나 락스타가 있지만 아니야 엘비스가 원조였어. 너네 다 엘비스 후손이야. 이 얘기를 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 이 감독은.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네. 저는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이 보랩과 엘비스의 또 큰 차이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싱얼롱이 나왔던 게 보랩은 에오 할 때 우리가 따라해. 같이 동참해서 막 위에 터진 게 있는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엘비스의 퍼포먼스만 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RPM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서만 터트리면서 계속 봐야 돼. 여기에서 오는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여기는 싱얼롱이 아니라 스크림 위드예요. 같이 고함을 지르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관객을 갖다 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아마도 그리고 저는 이게 바즈로만 감독의 고질적인 약점이 서사가 약하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현란한 건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서사를 어떻게 할 셈이지? 엘비스가 풀어낸 서사가 꽤 많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바즈로만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서사를 그냥 노래에 녹여버리더만요. 무대 위에서 서사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대사로도 표현되잖아. 말로 하기 힘든 건 노래로 해라. 맞아요. 진짜로 정말 쉬지 않더라고요. 야 이거는 그래서 이 네. 새끼 손가락 까딱하면서 시작하는 그 무대는 네.
허구지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 그 노래 가사로 그 상황을 다 덮어버렸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되게- 약간 네. 배우가 저는 사실 몰랐던 배우예요. 저도요. 저도 잘 아, 몰라요. 아니 아니요. 거의 무명이었어. 아 원래 유명했던 배우는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그 눈빛이 너무 잘했어요. 어.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용돈 주시는 거 만나면 가슴에다 야, 너 오늘 잘했다, 야. 네 노래 때문에 임마 됐어, 임마. 갤럭시에서 네 노래 듣고 만나 갤럭시에서 임마. 방금의 감탄사는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일단 이제 무대 일단 처음 나올 때부터 그냥 반해버리니까. 근데 그냥 반해버리는 게 봐봐. 보면 얼굴이 예를 들어서 물론 잘생겼지만 그냥 딱 보자마자 확 반할 만한 마스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앳된 얼굴이죠, 얼굴 자체는. 애때기도 하고 네. 뭔가 매력으로. 아무튼 그냥 딱 보면은 마스크 자체는 좀 묘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이 이 배우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인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또 뭐 연구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가지고 왔다. 그게 다 이제 보이더라고 처음부터. 끝나고 병원에 입원했대. 촬영 다 끝나고. 아 진짜. 아,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진짜 목숨 걸고 한 연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마치 정말 이게 사실 엘비스가요. 되게 미국적인 영웅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합쳐져서 만든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인들의 음악, 흑인들의 음악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백인들은 흑인 음악을 되게 이렇게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흑인들은 또 백인 저놈들 저도 샌님들의 노래. 리듬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음악을 한다고. 근데 엘비스가 중간에 나타나서 그거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문화의 아이콘이에요. 이게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태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그 지위가 있잖아요. 그거 엘비스한테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네. 심지어 서태지보다 훨씬 세죠, 사실. 훨씬 싸죠. 네, 그 약간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네. 일어났구나. 정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이것도 아메리칸 드림이야.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트럭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아무도 안 알아줘가지고 우리 어머니 들려주려고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랬던 정말 갑툭튀한 놈이 나와가지고 평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흑인 음악이고 백인 음악이고 싹 다. 그렇게 성공했는데 입맛만큼은 트럭커 시절을 계속 유지하셨네. 네. 도넛이랑 콜라를 그렇게 드셨다고. 네. 도너츠로 단 거 먹고 콜라로 씻어내고. 입맛에 애들이 많으셨던 거야. 아, 그렇지. 우리나라로 완전. 치면 엄청난 스타 서태지가 와서 만나 분식만 계속 가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면서 막. 떡볶이랑 쿨피스만 계속 먹은 거예요. 그냥. 조폭떡볶이에 쿨피스. 먹고 싶다. 환상의 조합입니다. 저. 아 땡기네요. 근데 쿨피스는 많이 먹으면 약간 화학약품 먹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나만 그래? 그래요? 나는 먹다 보면은 얼음에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좀 괜찮습니다. 나들 나름 요령이 있고 온더락으로 먹어야 되는 그럼요. 나도 엄청난 슈퍼스타가 돼서 이 밑에 코리아 숯불 닭갈비 계속 먹고 싶어. 지금도 매일 먹으니까.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고 H장어는 성공하고도 입맛을 원래 입맛을 잃지 않았다. 관계도 치킨만. 튀김 존나 존나 맛있다. 맛있거든. 그 치킨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혹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운드독은 원래 그 흑인 밴드 네. 노래를 그 엘비스가 정확히 허락을 받고 네.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들은 걸 지 마음대로 부른 게 아니라 허락을 받은 다음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썼는데 중요한 거는 원래 줬던 애가 하운드독이 너무 터지니까 나중에 소송 걸었대. 원래 내 거라고. 허락 받았는데도. 네, 그런 근데 경우 중요한 되게 많아요. 그 준 애랑 같이 밴드 세션이 넘어온 거예요. 그 세션 애들이 도라이냐 줬잖아. 질문해서 날라갔대요. 줄 타는 거지. 패션들도 줄 타야지. 지금 얘 잘 나가는데 지금. 나가는데. 얘 때문에 다 먹고 사는데 지금. 팀원들이 패션들이. 넘어왔는데 돌았나 이게. 어저 씨발 네가 줬잖아.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트림의 서프라이즈 제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사실 너무 웃기잖아. 네. 이것만 봐도 엘비스가 인성이 아 그럼요. 좋은 사람이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되게 낭비벽이 심했던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검소했고
자기 어렸던 시절 생각하면서 돈 그렇게 막 쓰는 성격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주변에 빨대 꽂은 사람들이 막 써갈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슈퍼스타가 되면 원래 가족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아빠가 맞아요.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아빠가 존내 썼을 아니, 거예요. 100% 아빠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톰 파커한테 매달리는 거야. 아유 왜냐면- 빌리 아빠랑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아빠 보는데. 빌리 아빠 광부였잖아요. 돈방석이 좀 다르다. 빌리 아빠 안 변할 거라 자신할 수 있어? 아, 빌리 누가- 공연 이후를 봐야 돼. 광부 노예 부리듯이 했을 수도 있어. 자기 옛날 동지들 나중에 대추한테 투표했을 수도 있어. 세금 많이 내기 싫다고. 광부 이 새끼들 다 민영화 시켜가지고 싹 날려보내낸다고. 민영아 초대사장 됐을 수도 있어. 그 막 기력이 소진할 대로 소진해가지고 쓰러진 그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의사한테 시켜가지고 약 저 뭐냐 주사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라 그러는데 톰이 물어보잖아 아빠한테 또. 진짜 악랄해. 근데 지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지. 결국은 또 공을 넘기는 거지. 근데 아빠는 또 거기서 이제 병신이니까 아빠 이렇게 대답할 거란 거 알고 물어본 거지.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아빠, 병신을 찾아서 물어본 어떻게든 거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아빠한테 마취총 쐈어야 됐어 그때 진짜. 권총 쐈어요. 영화 추격자에서 그 슈퍼 아줌마보다 더 바람이었어. 진짜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 귓방망이 날려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와, 아버지가 다 조져놨고 그래서 응. 사인에 대해서 근데, 응. 심장마비, 약물 중독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 후에 뭐 약물 중독이 네. 그게 진짜로 치사량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치사량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설사가 너무 심하면 맞는 약이래요. 그런 약이 과다해서 실제로 부검인가 죽고 났을 때 굉장히 큰 변비로 추정이 될 정도로 대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인을 하나로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것들이 스트레스도 있죠. 있었을 거고 그쵸. 그 100% 위치에 있었죠. 있는 가수로서 그리고 뭐 약물도 뭐 많이 했을 거고 약에도 많이 의존한 것도 사실일 거고 또 몸에 안 좋은 것만 디립다 때려 넣으니까 또 그 마약류는 일체 손대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바즈로만 감독은 이제 두 번째 그 사기꾼에게 굴복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엘비스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엘비스가 쓰러져 죽는 장면도 넣지 않았고 마지막에 자막으로 올리잖아요. 몇 년도에 어떻게 사망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여기 뭐 발 없는 새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너무 유치해 그 얘기는. 맞아 그건 네. 좀 아니야. 네. 너무 많이 나온 얘기잖아. 그거. 너무 많이 나온 얘기야.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높이 날아갈 목표를 잃은 순간 엘비스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발 없는 새 그 얘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닌 말이죠. 아비정전인가? 아비정전에도 나와. 네. 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원래 장국영. 장국영을 생각하면서 엘비스가 죽어간 거야? 존나 웃겼겠네요. 쇼. 갑자기 엘비스 노래 부르다 러브 미 텐더 부르다 쇼. 중국어로. 장국영하고 약간 그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엘비스하고 물론 장국영은 영화 배우로도 성공했다라는 점이 다르죠. 근데 정말로 스타이즈본에 정말로 출연을 했다라면 엘비스의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수도 있죠. 네. 네. 그 당시만 해도 헐리우드에서 영화 한 편만 성공해도 바로 A급 배우로 발돋움하는 건데 심지어 그 사람이 엘비스였다. 그럼 뭐 난리 나는 거죠. 저는 전 세계 아이돌 문화 산업의 시초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티셔츠, 달력 뽑고 배지 뽑고 거기서 개런티를 받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화된 매니지먼트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붙은 최초의 아이돌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 추측인데 라스베가스에 호텔이 생길 때 들어가서 공연이 된 거 아니에요?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공연의 시초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는 엘비스 닮은 사람 뽑는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네. 그래서 몇 마일이지? 1000마일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엘비스로 변장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라스베가스를 털어나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퀸틴 타란티노도 아마 그 엘비스 닮은 꼴 경연대회에 나갔을 거예요. 좀 비슷하네. 네네. 키 크고 거한에다가 얼굴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라스베가스에서는 특히나 더 전설적인 존재고 엘비스 무대 의상도 보면은 라스베가스 용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죠. 네. 미국의 캐릭터물 뭐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 토이 스토리의 그 누가 비행기 버즈라이트 같은 경우 생김새가 다 보면 약간 엘비스처럼 생겼잖아. 약간 말상인 애들 보면 말상에 다 두턱에 입술 두껍고 근본 다 턱선 엘비스야. 그러니까 강인한 남성의 전형이 돼 버렸어. 그렇죠. 네. 너무 매력적이고. 네. 근데 전 이 영화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라스베가스 공연할 때 팬티 던진 거보다
팬들 서비스 준다 한 명씩 씨발 키스하잖아. 근데 그걸 마누라가 보고 있잖아. 나 너무 놀랐어 진짜. 맞아. 너무 놀랐어요. 내가 처음에는 이게 키스하길래 아이고 저 마누라 보면 죽겠는데 마누라가 안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는. 그래서 톰 파커가 내레이션을 얘기하잖아요. 프리실레가 영원히 엘비스를 못 가지고 엘비스는 팬들의 사랑이다. 가장 크게 생각한다라는 걸 프리실라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내레이션을 할 때 와 이제 그 마누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바람 핀 거겠죠.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수령에는 없었나요? 그런데 누가 맞바람 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바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주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지. 먼저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칼퇴근하고 집에만 계신다고. 근데 저도 사적 약속을 잡지 않는. 만약에 공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런 식으로 팬 서비스를 했으면 잠 못 잘 것 진짜 같아요. 미치지. 미치지 진짜. 아까 전에 감정이 못하다. 지금 바로 감정이면서 니키스다 갤럭시에서 계속 나옵니다. 내가 혼자 된 보람을 느껴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유튜 밴드 있잖아요. 거기 그 보노가 공연을 하면 항상 그 With or Without You라는 노래를 부를 때 발라드거든요. 그 팝 발라드인데 그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여성 관객을 하나 찍습니다. 데리고 무대로 올라와요. 아, 그런 거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둘이 같이 누워서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팔 어깨 동무 이렇게 한 다음에 무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하늘 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준단 말이죠. 미쳤다. 음정 박자 엉망이에요. 누우면 노래가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공연 평소에 죽을 때까지 보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은 심장 터지겠네 진짜. 아니 그 되게 무슨 R&B 가수인가 힙합 가수인가도 남자 가수들 되게 섹시한 가수 무대 위로 올려가지고 약간 같이 춤추고. 배드씬처럼 막 하고 막 이렇게도 하던데. G드래곤이 그거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아. 네. 아, 그거 넘어갔나요? 아, 저는 지드래곤 별로 안 아. 이거 꼭 방송 내보내. GD가 그래서 이 똑같은 바즈로만 감독이랑 엘비스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봤어요. 조회수 터지고 있습니다. 듣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GD 노래 너무 좋습니다. GD는 노래로 승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그 약간 그 GD가 약간 GD도 사람인지라 중이병이 왔을 거 아니에요. 약간 스타병 왔을 때 약간 뭐 이렇게 기타 무대 위에서 부수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좀 이렇게 피지컬이 너무 앙상하니까 이렇게 여자를 무대 위로 올려가지고 퍼포먼스하고 뭐 이런 것도요. 뭔가 좀 압도적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자랑 잘하구나. 체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이게 전원주 아주머니랑 하면 되겠네. 많이 해서 하시니까. 아 근데 진짜 엘비스를 보면서 섹스 심볼이 약간 뭘 의미하는지 맞아. 무대에서 이렇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이게 그 정도 피지컬에 잘생긴 얼굴로 노래도 잘 부르는데 앞에서 골반을 그렇게 흔들고 있으면 이것만큼 큰 섹스 어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은 그런 걸 또 처음 봤어. 처음 봤죠. 태어나서 굉장히 봤다. 굶주려 있는 상태였단 말이지. 거기다 불을 당겼으니 뭐. 어머 저게 뭐야?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성들도 네. 그때 뭐 인종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차별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심했죠. 네.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있었을 텐데 여성들은 태어나서 지금껏 자신들의 욕망을 겉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발산해 본 적이 없죠. 엘비스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도 겉으로 꺼내놔도 된다라는 이게 전례가 생긴 거 아니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기 욕망을 분출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사람들. 네. 생겨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런 맥락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창석 씨부터 갈까요? 네, 저는 뭐 엘비스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잘 몰랐어요. 노래도 막 찾아 듣는 것도 전혀 아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막 여러 가지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매번 말씀드리면 처음 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늘 차범근, 손흥민, 박지성 논쟁 있을 때도 난 늘 처음 나갔던 차범근이 제일 좋다. 늘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엘비스가 완전 처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화 사업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준 이 영화가 참 좋다 싶어서 저는 9.5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보고 싶습니다. 네. 자, M장은요? 네,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보는 내내 압도되었던 영화였고요. 저도 뭐 사실 엘비스를 뭐 그냥 남들이 아는 정도의 수준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엘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지 않구나, 많이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로 인해서 설득된 느낌이었어. 네. 넌 원래 엘비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맞아 맞아. 라고 계속 나한테 가스라이팅하는 느낌이어서 나올 때는 마치 나는 원래 엘비스의 존나 광팬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야. 괜히 음악 찾아 듣고 막. 맞아요. 저도 이거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사운드 트랙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운드독은 지금 들어도 너무 신나고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보랩 이후에도 허위 퀸 팬들이 엄청 나타났거든. 그렇죠. 원래 내가 퀸 팬이었다. 그 전에 퀸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애들이 이 보랩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도 막 내가 퀸의 노래를 몇 살 때 처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내 인생을 함께 해준 이런 사람도 엄청 나타났거든. 엘비스도 그런 사람들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진짜 팬들은 퀸의 진짜 팬들은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데 엘비스의 찐 팬일수록 이 영화를 좋아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바즈로만이 정말 혼란스럽게 섞어놨기 때문에 찐 팬이라면 아마 이걸 보면서 귀신같이 찾아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강렬했던 영화고 다시 보고 싶긴 하지만 힘을 모아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다시 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뭐 굉장히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길이가 조금만 짧았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8점 가겠습니다. 8점. 네. 작가는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모든 걸 들이부은 영화다. 정말 모든 걸 다 정말 이렇게 뿌려놓은 영화라서 약간 버거웠어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약간 이 감독의 세계관은 대체 뭐지? 약간 물론 그 전에도 이분의 영화를 봤는데 여기서 약간 폭발한 느낌? 네.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 당시의 열기나 이런 것들을 재현하는 건 좋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열기를 보고 관객들이 더 먼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스크린에서 먼저 반응을 해버리니까 저는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영화를 약간 그런 상태에서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강렬하고 좋았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 저한테는 그렇게 막 인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고 장수가 되게 조심스럽다. 이 좋은 영화인데 네. 자기한테는 안 좋은 영화고 우리가 다 좋아하니까 네. 그리고 말할 때 습관이 나오거든.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는 약간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써. 맞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게이츠인데 영화는. 야, 내가 자기 셌거든. 취향인데. 약간을 한 30번 하네. 약간 지금 조심스럽다는 얘기야 지금. 왜냐면 나머지 우리 넷이 다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개봉작이니까. 맞아요. 졸라 개취향. 버거웠어요. 그래 게이츠인데 그리고 못해. 진짜 놀라운 게 전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뭐가? 극장에 저 혼자 있었던 게. 아. 정말 저 딱 한 명이었어요. 대관에서 만날 거의. 네, 그 심지어 극장 직원이 들어와 보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있는구나.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도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자 있어 약간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걸 혼자 이 에너지를 다 감당하는 게 이게 옆에 있으면은 약간 서로 웃고 오 막 이런 것도 약간 있어야 되는 영화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엄청난 집중력보다도 약간 호응해주고 막 오 막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막 이러니까 이런 게 조금 버거워서 저는 7점입니다. 아니 뭐 점수 잘 줄 거면서 뭘 맞아. 이렇게 아직 올린 아니 거야 근데 지금. 한 아니 5점 줄라다가. 아, 그 올린 정도는 거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다들 좋아하실 줄 몰랐어. 아. 네. 약간 너무 틈이 없는 게 너무 여백이 없는 게 조금 버거웠어요. 난 칭찬한 거에 비해 조금 좋고 쟤는 별 힘들었다는 거 한 거에 비해 높게 줬네 쟤는. 소무선 높게 줄 10점이죠? 결심. 네, 저는 원래 바즈로만 감독 좋아해요. 물랑로저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였고,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원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번 영화는 저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자마자는 사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어질 결심도 다시 보고 싶은데 다음에 다시 보면은 다른 느낌이겠다 이 정도지. 네. 끝나자마자 언젠간 다시 봐야겠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없거든요.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봐야 되겠다. 너무 다시 보고 싶고 또 다시 보고 싶고 또 다시 보고 싶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 영화로는 진짜 좋은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엘비스 지금 관객이 얼마 안 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놓치지 말고 극장에서 꼭 극장에서 맞아. 필요해요. 이거 보셨으면 TV에서 좋겠어요. 보시면은 어지러워. 포기해요.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어지러워, 네. 어지러워. 채널 근데 돌아가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길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네. 저 9.5점. 9.5점. 네. 이게 극장은 나갈 수가 없잖아.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앉아서 보니까 이걸 다 감당하고 앉아있지. 집에서 TV로 보면 네. 중간에 끌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무한도전으로 채널 돌아갑니다. 어.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무대 씬만 모아서 아. 소장각으로 가지고 싶다 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난 나는 약간 오스틴 버틀러의 개인 빠순이가 된 것 같은 어, 느낌. 약간 그것도 있어요. 약간 오스틴 버틀러 지금 바틀로 시킨 거 아닙니까? 공연만. 카벤 바틀. 네. 저는 그 복귀하는 무대 있잖아요. MBC 방송국에서 네. 네? 그 네모난 조그만 네모난 무대 위에 네모난 거기 올라가서 부르는 그 무대도 진짜 좋더라. 거기도 좋았어요. 확실히 톰 크루즈가 말했잖아요.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일럿이 중요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그런 환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그렇잖아. 재기에 성공하는 장면이잖아. 네.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이야기 좋아하거든. 네. 남이 정말- 망하는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망했던 사람이 그걸 또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성공하는 이야기도 엄청 좋아해. 근데 그런 장면이 터져 나온 장면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끝까지 망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도 이 영화는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제 취향의 과잉이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얘기를 뻥 튀겨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를 만드는데 보다 보면 그냥 감독이 그냥 여기서 뭐 어떤 평가를 받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뽕빨나게 달려보겠다라는 심정을 그래, 만든 영화인 것 그런 같아요. 거 좋지 않아요? 네. 그죠? 나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네, 작정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오스틴 파워의 음악 영화 버전인 거지. 오스틴 파워도 씨발 내가 화장실 쓰레기용으로 끝을 한번 달려보겠다 하고 작정하고 씨발 웃어봐 이 개새끼야 웃어 씨발 웃기잖아. 안 웃겨? 이게 안 웃겨? 씨발 안 웃겨? 그래서 결국은 웃을 때까지 만든 영화고. 그렇죠. 이 영화는 반스 안 벗을 거야? 벗어. 안 벗어. 벗어 안 벗어? 이렇게 흔드는데 안 벗어? 막 이런 느낌의 영화죠. 맞아요. 근데 동조가 되더라. 그리고 아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엘비스라는 인물을 현대에 소환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영화였다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바즈로만이 사실 위대한 개츠 만들고 요걸 존내 퍼먹었거든요.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위대한 문학 작품의 서사를 전혀 못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반한테 어울리는 장르는 뭘까? 전기 영화일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전기 영화를 이렇게 자기 특기로 녹여버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영화만 찍을 거고 하지만 엘비스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영화는 앞으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는 높은 점수 주고 싶어요. 8점이요. 네. 비주얼로 설명하는 감독인데 네. 가수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노래로 하고 그렇죠. 비주얼 얹으면 되니까 이게 좀 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 진짜로 이야기가 필요한 작품이니까 아주 중요한 영화였죠. 비주얼만 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설명이. 근데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그 비주얼, 그러니까 보여지는 장면으로는 멋진 장면들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많지. 다만 지금도 서사가 안 됐을 뿐. 그 장면들끼리 연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위대한 개츠비에서 파티 장면이 제일 볼만한 건 그렇죠.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버즈로만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좋았어요. 저는 물랑루즈가 니콜 키드만의 외모 말고는 딱히 끌리는 부분이 없었는데 야 엘비스는 이건 진짜 극장에서 봐야겠다. 요즘 저 극장에서 봐야 될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네요. 맞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맞아. 네, 그래서 8점입니다. 네. 내려가기 전에 음악 영화 좋아하시는 분, 내가 보헤미안 랩소디 네. 보고 너무 좋았다. 그분들은 가서 보셔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영화일 겁니다. 저도 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가 6만 정도밖에 안 드는 건 조금 충격적이에요. 충격이에요, 진짜.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별로. 일단 보면 좋아할 텐데 보기까지가 쉽지 않지. 쉽지 않아. 네. 그래서 우리 진짜 거의 잡스럽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접근이 어려운 영화를 접근하게 좀 해주는 그런 게 있어. 있어요. 또 이제 오스틴 버틀러를 만나게 해줬죠.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근데 골반은- 이제 네. 문제는 이제 우리 거의 잡스럽다를 보시는 분들이 음. 과연 이제 우리처럼 과연 접근을 하는가, 자기들끼리 채팅창에서 떠들다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마음이 아플 때도 아니야. 있지만.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다시 만나. 나중에 OTT 플러스 때라도 보세요. 네. 이거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가에 대해서는 오브 콜스 네. 당연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예요. 네. 네. 최초로 감독판으로 만들어서 좀 줄인 게 나왔으면 좋겠어. 감독판을 줄인. 근데 원래 감독판은 늘려서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버즈로만 감독판 나면 한 6시간짜리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반대로 감독판으로 해서 한 2시간짜리로 만들어주면 네.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봤을 텐데. 훨씬 많이 봤을 거예요, 진짜로. 그럼 2개 내주세요. 2시간을 줄인 거랑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다 담아서 한번. 난 다 보고 싶으니까 한 6시간짜리 하나만. 네.
찍은 거 다 내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이 막 메들리처럼 흘러나오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럼요. 네. 상황은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근데 어차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엘비스 프레슬리 원래 팬이었다라고 말하면 뻥일 확률이 90%가 넘어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네. 그때 태어나도 45살이에요. 네. 맞아요. 팬일 수가 없어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 10살 때부터 즐겼다 해도 55세입니다. 네. 60대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지. 60대 분들 중에 있을 수 있는데 60대도 네, 좀- 60대 한 후반 정도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집이 잘 사는 집이어야 될 거예요. 60대이셨던 분이 어렸을 때 집에 어. 레코드를 돌릴 수 있는 오디오 장비가 있었어야 되니까 정말 찐팬이라면은 그 당시에 이 엘비스를 접한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통틀어서 한 10만 명 될까 말까? 근데 저 극장에서 볼 때 진짜로 거의 70이신 분 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가지고 보셨는데 그분들은 진짜 팬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야, 씨, 혈압 많이 올라가셨겠는데. 할아버지 나가면서 막 골반 겁나 흔드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엘비스 편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네. 또 다음 주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루 두 알 고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